국민의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좀 이유미 씨가요 조작했다는 그 녹취를 저희가 좀 편집을 조금만 해가지고요 최대한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나 어설프게 되는지 한번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익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예, 저번에 제가 잠깐 카톡에서 여쭤봤었던 내용인데요. 뭔데? 같이 파슨스 계실 때,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뭐,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랬군요. 그러면 당시에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아니, 아까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무슨 아드님이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 후보님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왜요? 참.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걸? 아, 그래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 때 이렇게 채용 달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그거를, 그것까지는. 아니, 너무 문 후보께서 자신있게 본인 실력으로 합격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좀 의아하긴 했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네,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네? 예, 불편하신데 제가 자꾸 여쭤봐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예, 잘 지내? 네, 고맙습니다. 저 내용이 이제 이유미 씨가 친동생하고 짜고 시나리오를 다 만들고 주고받은 내용인데 어떻게 됐어요? 저도 이게 불법 선거 감시단 활동을 많이 해봤거든, 선거 때마다요. 예. 근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이게 범죄고요. 전 도저히 어떻게 저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현재는 아마 이유미 씨만 인정하고 예. 나머지 이제 이준서 최고위원이나 또 이게 그 위에 김인원 변호사 그리고 이용주 의원 이런 분들에게 공모가 없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공모 여부는 좀 되게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게 상당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보기에 저는 저걸 옛날에 제보 공개할 때부터 상당히 의심이 들더라고요. 좀 이상했죠. 왜냐하면 이게 학생이라면 최소한 이게 학적부라도 확인해 보면 금방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해서 확인했다면 얼마든지 조작을 알았을 텐데 이걸 이게 소홀히 했다는 거는 뭔가 이게 어떤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최소한 이 공무원 안 했다 하더라도 아주 이게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이런 이제 행위라 봅니다. 그 부분인데 차우님 저거를 쭉 들어보면은 이거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게 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이라는 표현 자체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정황에 따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이 증거가 될 만한 제보라고 할 수 제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걸 왜 공개했을까? 저는 저는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저는 개입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의당도 공당인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서정욱 변호사가 미필적 고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당시는 아마 이 선거 막판에 가면서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판세를 한 방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뭘까? 이게 잘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이것이 확신은 잘 안 서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석연찮아. 그렇지만 이걸 일단 터뜨리자. 터뜨려서 대선만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만 되면 이 문제 다 대충 문경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승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냥 문경으로 다 지나갔잖아요. 예를 들면 BBK 사건이라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한 진상이 조사 안 되고 넘어갔던 그런 것들을 아마 국민의당 이 조직이 된 사람들도 뭔가 석연찮지만 이건 우리가 되기만 하면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에서 지금 이유미 씨가 아마 파슨스에 다니는 직원이 내가 있다, 아는 사람이 있다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그거 한번 알아봐. 독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독촉을 했을 때는 보면 뭔가 이 당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정이 한 방만 찾으면 된다. 너무 그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아마 이 관계된 당 관계자들이 상당히 좀 경계심을 좀 낮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저는 조직적인 개입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검증할 수 있는 걸 검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눈을 가렸다. 입을 닫았다. 귀를 막았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인원 당시 부단장이 100% 진실입니다. 100%가 아니었는데 그때도 뭔가 이상했는데 지금 한 60일쯤 지나서 그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투표하기 나흘 전에 국민들 중에 일부는 정말 문준용은 특혜로 취업이 된 거구나. 문유라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그 만에 하나 가정적으로 투표 결과가 뒤집어졌다면 그럼 지금 나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나라가 어떻게 돼?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됐을 뻔했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제 와서 개인의 단독 범행이다. 100%라고 말한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기사를 하나 쓰더라도 이렇게 중요한 기사가 제보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데스크라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누구냐. 근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게 지금 국민의당의 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당에서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이렇게 길게 통화했어? 이유미 씨 나도 한번 통화해 전혀 봅시다. 아무도 안 없었다는 게 했다는 거예요. 국민의당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녹취록을 들어보면 녹음을 들어보면 저 얼마나 엉성해요. 그냥 저기 상대방 그 이유미 씨 동생이죠. 교수라고 친동생이래요. 사칭 있는 사람이 그건 어디 초보자가 뭐 보고 읽는 것 같지 않아요? 어디 뭐 처음에 연극 공연하는 사람이 대본 보고 읽는 것 같이 아주 엉성하잖아요. 이유미 씨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조금 연습을 한 것 같은데 상대방은 그냥 억지로 대답하는 것 같은 그런 엉성한 건데 국민의당이 저기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도 제가 조금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저 어떻게 이런 일을 당원 한 명이 꾸밀 수가 있느냐 저는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두 가지가 궁금한 거죠. 당에 진짜 개입을 안 하고 이유미 씨 혼자만 했느냐. 또 하나는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정말 사전에 전혀 몰랐느냐. 인지했느냐. 물론 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사람의 본능이긴 하죠. 신문사도 그래요. 주로 데스크들이 기사 확인하지만 오후 5시 기사 마감이면 4시 50분에 온 기사는 급하니까 그냥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크게 고생을 한 적도 있고 합니다만 저기 국민의당이 선거 며칠 전에 급한 마음에 그냥 뭐라도 끌어들이려는 마음에 있었지 않느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당이 저런 거 한 거는 제가 보니까 국사범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단순한 저거 뭐 사기나 뭐 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저거는 국사범으로 옛날에 그 김대엽 그 병풍 이회창 대통령 사실 그거 큰 영향 받았잖아요. 병역기록부 조작했다고 그래서. 그 사실 그 영향이 컸던 거예요. 안 된 게. 그리고 또 총풍 뭐 다 역사적으로 하는데 이번에 국민의당이 저는 철저히 좀 뿌리 뽑아가지고 이런 일은 진짜 엄두도 못 내게. 그리고 국민의당이 아직도 그 문주용 씨 특검하고 특검에서 문주용 씨 취업까지 같이 조사하자고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것조차도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이성을 못 찾은 거 아니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이거부터 밝히고 나중에 뭐 그건 밝히더라도 이건 완전히 다른 트랙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설명을 100%좀 이해한다고 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 가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그러면 국민의당에서는 확실하다고 얘기를 했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것을 밝혔어야 하는데 검찰에 가서 모든 걸 다 진술할 상황을 확인했을 때 바로 전날 지금 제가 왜 걱정을 하고 이게 미심쩍은 거냐면 이유미 씨가 기자들에게 날린 문자가 다음 날 그대로 실현이 됐어요. 그랬죠. 당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밝힐 것이다. 사과할 것이다. 이 단독범이라고 이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제 그 당원을 출당 조치하고 끝이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동철 원내대표 얘기로 어제 전 기억하는데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 비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의 책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뻔하게 거짓 이 조작 제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하지 않은 것조차도 국민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심중한, 엄중한 조직적 개입의 다름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도 계속 단독범이다, 단독범이다, 단독범이다. 그럼 이것이 이렇게 튀어나가서 국민의당 명의로 외부에 지금 장진영 대변인 개인적으로 SNS에 사과하고 있어요. 어쨌든 제 입으로 이것을 말했기 때문에 저도 죄인입니다라고 사과를 하고 있다고요.
그럼 당 조직이 이것을 조직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 있는데 자꾸 덮으려는 느낌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데 정말 황골탈퇴하기 위해선 예. 스스로 패부를 도려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참 싶습니다. 30초 남았는데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진상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마 그 때문에 이야기가 좀 늦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진상이 없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또 뭐 여러 가지 또 이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결국은 저는 사과는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시간 문제다. 예. 언젠가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 아마 조만간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